아니 왜 저거를 분양가가 뜬다고 쓰지? 라고 제가 의문이 갔었는데 하도 분양가 얘기 많으니까 한번 다뤄봅시다. 자, 허그 고분양가 규제가 바뀌었대요. 시세의 90%까지 올라간다. 허그 심사 기준 완화. 분명히 완화라고 했어요. 시세 90%까지 아파트 분양가 끌어올린다 하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왜? 허그 고분양가 규제 바뀌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바뀔 것이다. 개선 방안이 그 전에는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의 100에서 105% 이내였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에서 90% 이내로 바뀐다. 퍼센테이지가 줄었는데요? 아, 이거는 분양 가격이고 이 아파트 분양 가격이 원래 로또였다. 그러니까 로또의 100에서 105% 해봤자 로또의 로또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추게 되면 로또는 사라진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월 22일부터 허그 고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니까 고가 분양된다. 그럼 분양가 올라가면은 매매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분양을 빨리 받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집 사야 된다. 이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죠. 집값 떡상 가나요?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렇게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고분양가 규제는 이미 지정되어 있죠. 분양하려고 혈안이 될 텐데 공급이 대폭 늘어나면서 폭망이고 허그가 물고 터주고 공급이 늘어나는데 이사 대책은 폭망이고 허그가 늘릴 것이다. 공급 늘어서 집값 오르니 뭐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죠. 어떻게 개선됐는지 봅시다. 2월 9일 전면 개정한다고 했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내용과 함께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 시세와의 차이가 확대되어 왔다. 로또 분양이다. 그러니까 로또 분양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상 로또 분양 가능한 지역들은 다 분상제가 된 거죠. 주변 시세의 일정 기준 상한선 85에서 90%를 상한으로 고려한다. 상한으로 고려하고 뭐라 그래요?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과의 상황을 모두 반영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60% 로또 분양이 됐다.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 90% 반영이 된다. 그럼 묶어봤자 75%예요. 기존보다 조금 높아진다? 어차피 이런 로또 분양 나온 데는 다 지금 분상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고분양가 규제했는데 과연 저렴하게 규제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죠. 총점 차이가 뭐 가장 적은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써 있어요. 고분양가 사업자 심사 기준. 자, 분양가 1년 이내 분양이 있으면 100% 이내에서 심사하죠. 그 다음에 1년 초과 분양이 있으면 평균 분양가의 105%. 그래서 100에서 105%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 게 없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 평균 분양가의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이내 혹은 100% 이내에서 심사. 호도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85에서 90인데 그 전에 100%였는데요. 답이 나왔어요. 분양이 없던 지역, 그 다음에 분양이 있던 지역으로 따져봤을 때 분양이 없던 지역은 100%에서 85에서 90%로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분양이 있던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분양가에다가 준공사업자 평균 내겠다. 얘가 아무리 80에서 90% 하더라도 여기가 로또 분양이어서 한 5, 60% 나왔다 라고 하면은 70% 정도 나오는 거다. 분양가가 폭등할까요? 그 전에 분양이 없어서 매매가랑 비교할 때 100%였는데 85에서 90으로 떨어졌다는 기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다 보이죠 이제. 자, 그리고 과거 선정 기준 볼까요? 서울 고분양가 규제 지역이죠. 예전에 엄청나게 비분양 많이 났던 이상한 광진 여기 있죠. 1순위 청약 미달 나온 이유 했는데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다. 이게 고분양가 규제 지역이었죠. 자, 고분양가 규제 지역이면은 인근 시세의 85에서 90%도 안 나왔다가 지금 85에서 90%까지 올라간다고 칩시다. 분양사업장 떼고 올라간다고 치면은 분양가가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로또로 나왔는데도 너무 비싸서 중도금 대출 때문에 미분양이 낮겠거니 인근 시세 볼까요? 해당 84, 12억, 11억, 12억 이 정도 했었죠. 당시에 인근 가격이 얼마예요? 10억. 신축이죠 이 정도도. 그 다음에 인근 가격 얼마였어요? 11억.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했는데 인근 시세에 85에서 90은커녕 100% 넘었죠. 청량리역 10점째 당첨자도 나왔다. 중도금 대출. 왜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비싸니까. 84 기준 얼마예요? 저렴해도 8억 9천. 비싸면은 10억 2,800, 10억 6,700, 10억 7,800 여기까지 갔죠. 10억 8,200 얘가 제일 비싸네요. 근데 10억 4천, 9억 9천 인근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았죠. 그렇다면은 저런 사업장들은 가격 다 떨어지겠죠. 서울인데. 그래도 로또 분양하는 데는 분양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로또 분양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지역들 거기 다 어디예요? 분상제 지역이죠. 로또 분양 나온 데는 분상제로 때려잡고 허그 고분양가 규제는 인근 시세보다 높게 나온 데들 다 있는데 다 때려 누르는 거고 그 전에 분양가 전 분양의 100에서 105% 계속 반영해가면서 오히려 분양가 뻥튀기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거 오히려 낮추는 방안이 나온 거죠. 분양가 상한제 지정도 안 됐는데 로또 분양이 나오는 지역이다. 그런 지역의 분양가는 조금 오를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떨어지는 거죠. 앞뒤 다 떼놓고 저렇게 설명을 하느냐. 건설업계에선 개선 환영하면서 추진 탄력 받는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막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지죠. 분양가 더 오른다고 하면 지금 당장 경쟁할 텐데. 그 전부터 정비사업 연장된 것을 다 이번에 허그 고분양가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미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거 하자마자 일제히 2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연장한 사업장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딱 집어가지고 기사 내는 것도 아니고 전부터 다 취합해가지고 연장된 사업들 이게 다 허그 고분양가 규제가 완화될 것을 예상한 건설사들이 한 것이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연장이 될 수가 있죠, 사업이. 그걸 다 요거 때문으로 몰고 가고 있다. 분양가 오를 것이다. 라는 심리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 민간택지 분양가 사실상 폐지라고 하면서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켜 주세요. 분양가 상한제 바꿔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꿔요? 분양가 상한제 바꿔야 되죠, 사실. 심사제 개선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바꿔야죠.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때는 집값 잡을 수 있는데 전면 시행 전국적으로 못 들어가죠. 저거를 바꾸려면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요건을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못하고 있고 거기서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할 당시에 서울이 요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바꿔서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지정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전면 시행은 둘째치고 요거는 쉽게 안 되니까 대신에 요거는 확실하게 해야죠. 소초 1배, 1, 2 뭐 했기 때문에? 깜깜이 했기 때문에. 깜깜이 했고 그 해당 지역이 재산세 완화한다는 그 지역이죠. 영당 공개 안 하죠. 세부 내역 공개 안 하죠. 세부 내역 공개해봤자 뭐 땅값이 얼마, 가산 비용이 얼마 해가지고 요거 두 개 뻥튀기 해가지고 분상제보다 가격 띄운 거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짓거리 깜깜이를 막아버리면 되죠. 처음부터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확 낮춰서 공급해야 된다. 이사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가격 확 낮추는 거 당연히 낮춰서 공급해야 집값 떨어지는 거 맞아요. 대책 한답시고서 분양가 높여서 하면은 사실상 효과 그렇게 크지 않죠. 핵심은 뭐예요? 그리고 원가 공개, 택지비. 특히 요런 택지 지정해가지고 들어가는 지역들 그 뭐 기존 거 부수고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공공주도 재개발, 공공주도 재건축 이런 거 말고 택지지구 지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택지비를 일단 저렴하게 매입하는데 이거를 건설사들한테 비싸게 팔았죠. 그러니까 그게 분양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었다. 이기 신도시가 특별히 그랬죠. 이기 신도시가 왜 효과를 많이 발휘를 못했냐? 일단은 확 들어오지 않고 비싸고 가격 오를 수 있는 좋은 데만, 판교 이런 데만 먼저 들어오고 운정 이런 데 아직도 들어오고 있고 삼지구 지금 막 들어오고 있고 검단 올해 입주 시작이죠. 판교는 완성됐는데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는 지정을 해놓고서 그 사이에 개판을 쳐놨다. 그러니까 영향을 못 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기 신도시가 비싸지는 이유는 택지비 책정한 걸 비싸게 낙찰받게 해가지고 거기서 택지비에다가 건설비를 붙여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택지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고 그 대신에 투명하게 LH에서 싸게 공급을 했다. 택지비를 3기 신도시나 이런데 그 건설사에서는 뭐 조금 붙이더라도 투명하게 얼마 이상 못 붙이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가산비 공사비는 못 속이죠. 보통은 공사비도 좀 속이긴 하는데 가산비에서 많이 속이죠. 위례에서 로또라고 하는 데들도 2,000억 원씩 남겨먹었죠. 뭘로? 가산비로. 검증 확실하게 하면은 분양가 뚝 떨어져요. 분양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윤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모 조합장 같은 경우 뒷돈 받아가지고 비싼 데다가 들어오게 해서 분양가 올리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를 아예 올려버려가지고 그 중에서 수익의 20%를 가져가 버리니 조합이 남는 수익이 적으니 수익을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투명하게 들어가면 된다. 이번에 이사대책에서 공공 주도로 한다는 공공주도 재건축 이런 것들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LH도 사실상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얘네도 이윤 남겨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문제 많았죠. 건축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책정되고 책정됐으면은 그 건축비에 맞게 제대로 튼튼하게 지어졌나 하자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집값 잡을 수 있죠. 분상제가 예전에 시행됐을 때 그 전에 시행됐을 때 계속 집값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상제가 확실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가 공개는 필수다. 결론 간단하게 할게요. 허그 고분양가 규제 지역 완화해요? 아니면은 강화해요? 일부 분상제 해당 지역 아닌데 로또라고 하는 곳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강화다. 여기만 완화죠. 여기만 조금 완화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강화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유명무실?
왜 허그 고분양가 규제 지역은 허그 고분양가 규제 지역이고 분상제 지역은 분상제로 적용받는데 왜 자꾸 일로 끌고 가요? 이거를 만들고 싶으니까, 언론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지 말고 여기에 원가 공개 투명하게 들어가게 되면 분양 규제는 충분하다. 그리고 또 시세 8, 90%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시세 적용으로 가게 되면은 분양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분양가 적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분양가, 전 분양가의 100에서 105%. 집값은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분양가 적용해서 시세와 분양가를 절반 정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지만 분양가 적용해서 시세 적용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 이거 무슨 소리예요? 떨어뜨릴 자신 있다는 거죠. 분양가도 낮출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허그 고분양가 규제 제도가 바뀐 것이 분양가가 쭉쭉 오를 만한 일이냐,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겠죠.